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7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침 뉴스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는 부탁의 말씀을 오늘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주고 계십니다.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매일 아침 이렇게 제 방송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에는 침묵하는 자와 외치는 자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방송해 드리기 전에 이 썸네일을 좀 소개를 해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좌측에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부정선거로 수사하라는 그 요구에 아주 침묵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여야를 다 통틀어서 현역 의원 중에 유일하게 추승재 의원이 선거제도 문제에 있다, 개혁하자라고 하는 그 발언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렇게 침묵하는 사람과 정치인 중에는, 현역 정치인 중에는 침묵하는 사람과 그것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외치는 자 두 사람만 존재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석열 대통령보다 추승재 의원이 훨씬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침에 들어온 소식부터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소식입니다. 여당이 혁신위원장에 이니환 씨를 임명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니환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와이프와 아이 빼고 다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23일 당을 쇄신한 혁신위원장에 푸른 눈의 한국인 이니환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장을 임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정당에서, 공당에서 선거를 앞두고 혁신위원장을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견해를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거는 당원 당규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제 최고위원도 뽑고 그다음에 대표위원도 뽑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당 대표도 뽑고. 근데 선거 때문에 되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해요. 죄송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니환 씨가 이상하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니환 씨를 잘 모르고 이니환 씨를 평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혁신위원장이다, 이런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사기다. 평소에 잘하지. 왜? 선거 때만 되면 혁신을 해야 되나요? 그동안 혁신을 안 했다는 거죠. 저는 사기다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니환 씨 얘기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이니환 씨 개인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행태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평소에 잘하면 혁신하면 되잖아요. 왜? 선거 때만 혁신하고, 그 다음에 선거 때면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혁신위원장도 또 갈아버려요, 중간에. 그러다 선거 끝나면 또 사람을 버려요.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당들의 아주 싸가지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주 못된 행동이에요. 제가 국민의힘에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로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냐? 부정선거 수사하라 라고 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해야 합니다. 그거보다 더 큰 혁신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부정선거 수사하라 라고 외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한다면 전 믿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그 순수성, 그리고 얄팍함, 천박함, 믿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에서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려면 현역 국회의원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추승재 의원이 지금 현재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민경호 의원, 황교안 전 대표, 그 다음에 박주현 변호사, 이런 분들이 지금 국회에 가서 선거제도 바꾸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최승재 의원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 중에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저거 선거법 바꿔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로부선거 수사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최승재 의원밖에 없습니다. 전 의원은 민경호 의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현실이에요. 부정선거 의혹 규명 촉구 국회 회견장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조작 가능한 사전투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조중동에는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끔찍한 나라입니다. 좀 끔찍한 나라예요. 이렇게 중요한 국회에서의 기자회견 내용이 조중동에서는 단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다. 쓰레기입니다. 전부 쓰레기입니다. 자, 기사를 잠깐만 읽어드립니다. 투표 한 장의 힘을 새삼 환기하며 국민 주권을 강조하는 목소리들이 23일 국회 기자회견장을 가득 채웠다. 저마다 한 목소리로 투표의 오류도 왜곡도 실수도 부정도 있을 수 없어야 한다고 외쳤다. 사전선거 투표제 등 주요 선거 투표 과정의 한 점 의혹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수사에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가 조중동에는 한마디도 보도가 안 됐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잠깐 마시겠습니다. 말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장을 만들어준 최승재 의원이 용감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경호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황교안 전 대표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최승재 의원을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은 아닐 테니까. 그러나 저는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이런 황교안 씨 또는 민경욱 씨, 그 다음에 최승재 의원 같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최승재 의원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일단 최승재 의원하고 저는 한 두세 차례 한 두 번 정도 만난 것 같아요. 국회에서 두 번 다 만났습니다. 한 번은 세미나장에서, 또 한 번은 제가 최승재 의원 방에 찾아가서 오랫동안 견해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최승재 의원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 앞장서라.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라 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최승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마포갑이라고 합니다. 노웅래 의원이니까 마포갑일 겁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좀 아시는 분은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마포갑이 지금 현재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고, 최승재 의원이 마포갑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갑에 가서 많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정신의 조정훈 의원인가, 그분을 국민의힘이 영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이 최승재 의원의 마포갑에 공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진짜 올바른 정당인지 아닌지를 측정할 수 있는 두 가지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두 장의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을 인천 연수구 의뢰에 공천해 줄 것인가? 최승재 의원을 본인이 희망하는 마포갑에 공천해 줄 것인가? 이것이 국민의힘 정당이 진짜 우파 정당인지, 진짜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좋은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두 분에게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과 최승재 전 의원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로라고 하는 당의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인천 연수구 1과 마포갑은 비워두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민경욱 의원과 최승재 전 의원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제가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은 침묵하는 자와 외치는 자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을 포함한 여당의 현역 국회의원 중에 최승재밖에 없습니다. 침묵하는 자와 외치는 자. 저는 이 순간 최승재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100배, 1000배는 더 훌륭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이 엄중한 국가가 멸망할 이런 시점에 대통령이 침묵한다. 그런 대통령의 침묵에 참지 못해서 현역 국회의원이 외친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학자 이런 사람, 지식인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실망한 사람이 주동식 씨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외치는 사람들을 아주 비하하는 발언을 했고, 아주 뭐라 그럴까, 아주 우파 프로그램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좀 한심한 인간들로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제가 주동식 씨 글을 비판했고, 주동식 씨가 토론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지금 토론할 때가 아니라 수사할 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주동식 씨의 글을 읽었어요. 그리고 대노했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주동식 씨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영상은 공병호 TV에서 가지고 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글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함께 뭐가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은 결국 현실이다. 이론을 구성한 요소들끼리 상호 보완하고 맞물려서 완전 무결해 보인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이 제기하는 피드백이 관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보면은 그런 화려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이론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결국 현실이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지. 현실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으면 숫자를 조작했을 거예요. 숫자를 조작한 걸 조사해보면 금세 드러나는 거죠.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X지 않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질렀다. 선거 부정이 실물 위조 투표지도에도 반영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후보의 득표수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후보의 득표수 그냥 까보게 되면, 분석해보게 되면 선거 부정이 100이라이 드러나잖아요.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 완전히 그냥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운동을 젊은 한 사람들의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 미사역으로 화려한데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게 이런 체계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사람, 독학을 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큰 맹점감 하나가 이런 성향이 좀 강한 점.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거부터 그냥 완전히 X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글인 거예요. 이걸 글이라고 여러분들 1958년생이 버젓이 이야기하고 또 자유일보에서 자유 칼럼까지 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부정의 실상을 분석해가지고 검증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이런 도둑질을 하면은 반드시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하니까, 득표수를 조작한다는 건 숫자를 조작합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숫자의 흔적이 다 남지 않습니다. 그거를 분석해가지고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들 오늘이면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한 10여일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고도 부정선거로는 현실의 피드백을 거부한다. 이러면 사람 되기는 걸른 겁니다. 주동식 씨는 사람 되기가 걸렸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나는 한국을 보면 딱하다는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
그 공효 박사가 화났어요. 주동수 씨는 사람 되긴 글렀다. 자, 어제 오후 4시에 제가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 최원 교수님을 모시고 한 방송 제목이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디지털 전체주의, 그 디지털 부정선거의 역사 미래라는 주제로 어제 오후 4시에 생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신의 선거 관리를 용역을 받아서 아파트 관리소장도 이렇게 선거 대행해주고 그럽니다. 그 전자 투표기로 그걸 해주고 있어요. 자, 일단 그 최원 교수님과 어제 저와의 대화 내용 중에 어처구니 없는 정말로 결정적인 부정선거의 주장에 대해서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잠깐만 들려드립니다. 이 방송은 어제 제가 오후 4시에 최원 교수님과 함께한 방송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돈 엄청나게 들어갔죠. 네. 그 당시에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서 만들어놨는데 이걸 쓰지 못하고 있죠. 네. 이제 살살 속여가면서 이제 어디 고등학교나 어디서나 맛배기로 조금씩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이 정도고, 원래는 이걸 전면적으로 이제 전자투표기로 네.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단계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여러 민간 선거의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해주고 있죠. 네네. 자기들도 이제 머리 쓴다고 그러는데 참 초등학생이 그 선생님 속이려고 세세 거짓말 치는 거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빨갛게 자, 여기 저게 보면은,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09년도에 옥천이란 곳에서 농협위원장 이제 선거를 전자 투표기로 했는데 거기서 이게 아주 딱 잡힌 겁니다. 아주 세계적인 작품이 나왔어요. 이게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8,000대 이상 전자투표기 만들어 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해요. 투표 개시 자, 시가 이거 보시라고요. 뭐 누가 봐도 다 이상하죠. 투표 개시 시가 2009년 3월 14일인데 투표 개시가 네. 개표 마감일이 3월 12일이에요. 뭐니까 투표하기도 전에 개표가 마감됐다는 거예요? 예, 요거를 자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다음 거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거. 자 여기 보면 더 선명하게 나오죠. 더 선명하게 나오네요. 자 여기 보면 아니 투표를 시작한 게 2009년 3월 14일 공치부터 시작을 했는데 투표가 개표보다 이틀이 앞서. 개표는 개표가 이틀 투표보다 전이에요? 이틀이 앞서요. 이거 뭐 미스프린트 아니에요? 아주 세계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부정선거의 하나의 아주 볼만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네. 이미 누가 당선됐다는 거를 자기들이 세팅을 3월 12일에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 놓고 투표는 형식적으로 했다는 것밖에는 해석이 불가능하네요. 그 미스프린트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부정선거거나. 네, 그게 진짜 수치는 싹 어디로 그 수치 대신에 미리 숨겨놓은 미리 심어놓은 사전 입력값 투표하기. 자, 이 개표가 투표보다 이틀이 앞선다는 거 이거 누가 봐도 투표의 범죄잖아요, 이거. 자, 여러분 웃어야죠. 웃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코미디 같은 국가가 대한민국입니까?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보고도 부정투표를 의심하지 않는 지식인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침묵하는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침묵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도 침묵해서는 물론 안 됩니다. 자, 다른 뉴스 좀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너무 선거 이야기만 하지 말고 다른 뉴스 하나 할게요. 아파트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달된 매일경제신문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LH처럼 철근 누락이 없었다는 겁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가 공급하는 공공주택 가운데 철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가 2곳이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총 2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37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실공사 시공은 없는 곳으로 파악됐다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려요. 왜 LH가 집을 짓죠? 왜 국가가 집을 짓죠? 아니,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 삼성건설, 그 다음에 대림건설, 롯데건설, 많잖아요. 호반건설, 많잖아요. 그런 건설사가 건설 기술이 없어서 국가가 집을 져야 되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LH가 집을 지면 싸대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단적인 예가 이겁니다. 지금 LH에서 집을 줬어. 근데 보니까 철근 누락이 있어서 그거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근 보강해야죠.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갑니까? 더 들어가죠. 그 돈 누가 내느냐? 제가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세금에서 내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그러니까 국가가 주택을 지면 싸게 공급한다. 그거 다 100% 거짓말입니다. 그 싼 만큼 누가 부담하느냐? 납세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인 가운데, 또 학자 가운데, 공공이 주택을 줘야 한다는 사람은 견해를 바꾸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989년도부터 92년까지 프랑스에서 학파원으로 근무했고 그 당시에 많은 동구권 국가도로 돌아다녔습니다. 그 당시 동구권이 막 베를린 무너지고 해서 막 날이 칠 때 많은 동구권 국가를 돌아다녔습니다. 그때 그 동구권 국가에서 집을 하나씩 다 줬어요. 상약각 같은 그런 주택을 다 공급해 주세요. 그거 지금 다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집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LH공사를 해체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해가 나왔으니까 필요 없는 거를 국가가 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공영방송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민영방송도 있어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필요 없는 기관은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LH처럼. LH에서 철근 누락 시킨 그 아파트 보강하는 거 전부 다 누구 비용이다? 저하고 여러분이 세금으로 메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국가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일에 국가가 넣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그 비용은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하는 겁니다. 나는 원희룡 장관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LH공사를 없애라 라고 저는 여러 번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게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KBS와 MBC 공영방송을 없애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방송을 말씀하셔요. 제가 KBS를 없애라, KBS 1, 2, 두 개 다 없애라 라고 했더니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KBS 2는 내버려 두고 하나는 좀 없애고 하나는 내버려 두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 KBS 2개 중에 하나를 남겨두면 좌파들이 전부 또 그쪽으로 몰려들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맞아가나? 공영방송 없어도 잘 나갑니다. 그런 나라 많아요. 공영방송은 예를 BBC나 프랑스도 있고, 근데 저 프랑스도 파혼했어요. 문제 많아요, 거기도. 예. 국가가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곳에는 국가가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페이스북에서 이런 견해를 발견했어요. 이분 참 훌륭하신 견해이고 저하고 똑같다라고 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청도 맥주 공장에서 왜 이렇게 좀 신뢰를 하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막 돌아다녔죠. 안순우 씨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포스팅하셨습니다. 알몬 김치나 오줌 맥주의 주인공은 특별히 나쁜 중국인이 아니다. 그들은 보통 중국인들이며 그 행동은 그들이 보편적인 윤리 수준이다. 본래 공산주의는 자신을 향한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없고 또 타인을 향해서도 인간의 존엄에 대한 인식이 없다. 그들에게는 들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쓰신 글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쓰신 글이에요. 그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경계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우리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기 전에는 중국을 믿으면 안 됩니다. 특히 중국에서 만드는 음식 이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진짜 혁신을 하려면 부정선거를 수사하라고 외치는 사람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처럼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만 믿고 있으면 3년 뒤에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뭐 난리 났어요. 보니까 뭐 이화영이는 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고 난리 났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면 다음번 대선에 문재인이가 다시 출마합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저는 내일로 미래로당의 인재영입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출마하실 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에서 이틀 전 밤에 어제 그제입니다. 서울 사당동 일대에 현수막을 개첩했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이겁니다. 해킹 침투 방관하는 선관위 해체하고 선거관리는 행안부에서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내일로 미래로당의 공약입니다. 지금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선거관리는 행안부 내에 선거국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 선관위는 해체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께 계속해서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내일로 미래로당의 공식적인 공약입니다. 내일로 미래로당의 아산 지역의 이 당협위원장이 현수막을 개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뭐 선거 공약 같은 거는 또 안 된다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붙이고 있습니다. 정선민 아산갑 내일로 미래로당의 지역위원장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내일로 미래로당이니까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일로 미래로당의 아산갑 지역위원장 정선민 씨의 현수막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이성록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해외에서 보내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국내에서 보내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해서 제게 보내 주실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은 영상 하단에서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왔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또는 민경호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했으면 국힘을 지지할 수도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말했으니 공천 탈락이네. 아마 황교안 의원, 전 의원, 그 다음에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출연했던 최승재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이 공병호도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공병호 박사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수사해야지 뭘 토론을 하는가? 말장난을 하는가? 요즘 말장난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말장난할 때가 아닙니다. 교수들, 사회학, 심리학 교수들은 이런 사회현상, 탄핵선동에 휘둘리고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사회현상에 대해 연구해 볼 만하다. 연구해 볼 만합니다. 한국인의 뇌구조에 대해서 좀 연구해 볼 만합니다. 이거 프랑스 같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프랑스 같으면 69대 31 나라가 뒤집힙니다. 어림없어요. 프랑스 같은 데서는 어림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니까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지식인들이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프랑스 지식인 같으면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프랑스 지식인 같으면 69대 31 나와서 벌써 정권이 넘어갔습니다. 정권이 넘어가서 수십 번 넘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많은 견해를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내년 4월 10일 날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아야 돼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 대통령도 막지 못하고 막을 의지가 없고 여당도 막을 의지가 없고 야당도 막을 의지가 없어요.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 같은 이런 아주 정직하고 올바른 시민들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그래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선거를 감시하는 겁니다. 사전선거는 전국에서요. 한 2,000군데가 될 겁니다. 사전군소 투표하는 데가.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 단체가 많아요.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여러 단체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그 명단을 오근호 대표에게 넘겨주십시오. 저 아무 사심 없는 사람입니다. 해봤잖아요. 부정선거 이 감시 활동을 저는 해본 사람이고 기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부정선거를 감시하는 분들, 단체 분들이 모이세요. 지역분들 모여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지역 감시단체는 명단을 미리 오근호 대표에게 넘겨줘서 전국의 사전선거에 미리 당신은 어디 가고, 누구는 어디 가고, 이걸 미리 사전에 짜고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비도 줘야 돼요. 이런 일을 안 하면 하나 많아요. 자, 여러분, 제가 가슴을 치면서 말씀드립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단체도 많아요. 서로 경쟁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단체가 혼자 다 전국의 수천 개의 사전투표소를 다 감시할 수는 없다. 없어요. 합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합치는데 가장 좋은 플랫폼은 오근호 대표. 예, 클린선거 시민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건 기자적 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방대원, 국부본 사람들 이상로를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 많이 하세요. 나쁜 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다 욕해도 상관없어요. 욕 다 먹을게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은 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단을 지금 오근호 대표에게 넘겨주세요. 여러분 혼자서는 사전투표 수천 개를 다 막을 수가 없어요. 힘을 합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욕은 저한테 하세요. 욕은 이상로한테 하시면 됩니다. 모든 욕은 이상로한테 하세요. 다 받아들일게요. 나쁜 놈,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다 좋아. 다 받아들일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사람의 명단은 오근호에게 넘겨주십시오. 그게 제가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야 사전투표소에 모두 다 이틀의 사전투표가 오전 오후 하면 4명이 필요해요. 4명이. 수천 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단체에서 수천 명 다 막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6개월 남았잖아요. 늦었어요, 지금도. 딱 짜서, 딱 해서, 사전투표하면 딱 이 개수기를 가지고 적어서 지금 이런 울릉도의 사전투표소에서는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사전투표한 사람이 이게 집계가 나와서 전국적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의 숫자가 쫙 집계가 돼야 돼요. 그것과 선거관리 중앙선거관리가 발표하는 사전투표자의 수가 일치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NO! 윤석열 대통령 그거 못해요. 안 해요. 윤석열이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밖에 없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대한민국을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셨죠? 거듭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려고 하는 여러 단체가 서로 경쟁하는 거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명단은 오근호 대표에게 보내주십시오. 기자적 양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뭘 잘못 만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 자, 방송은 다 끝났고요. 방송 시청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심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 돼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전국 수천 개의 사전투표소에 감시원을 다 보내고
집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가. 지금으로서는 오근호가 가장 적합하다는 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욕은 제가 먹을게요. 이상로가 욕 먹겠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